며칠 새 연준 의원들이 매파적 발언을 연이어하면서 증시가 내려앉았죠. 그리고 강한 금리 인상이 지속될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9월 물가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주택 매매 가격이 안 떨어지는 게 가장 커요. 주택 가격 하락은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가 오면 발생하는 거거든요. 즉, 더 높은 금리로 올려서 이자 부담 때문에 집을 못 사게 하던가, 경기 침체로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사게 만들면 집값이 떨어지고 물가도 잡힌다라는 전략입니다. 부동산은 굉장히 많은 고용 효과를 가져와요. 부동산 경기의 침체는 실업률 증가를 동반하게 돼요. 미국의 실업률이 지금 낮으니까 이 정도는 견딜 거라고 연준 위원들이 말하는 거죠. 물가가 잡혀야 화폐에 대한 가치가 유지가 되고 신뢰가 쌓여요. 물가를 못 잡으면 이제 달러는 가치를 잃게 되겠죠. 미국이 패권을 잃게 되는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패권을 노리고 있는 지금의 달러의 가치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보다 우선시 되는 것들이 존재하는 시기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의 흐름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연준은 강하게 말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다른 국가들이 이제 견디지 못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영국은 파운드화 쇼크를 막기 위해서 국채 무제한 매입을 했습니다. 한국은행도 이틀 전에 5조 원치 국고채 매입을 했습니다. 임시 방편이긴 하지만 다행히 한숨을 돌렸어요. 급락했던 파운드화와 국채 가격이 추락을 멈추고 며칠간 반등을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방어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양적 완화를 하는데 파운드화 가치가 올라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이런 이유는 영국이 정말 위험한 상황까지 갔는데 국채 매입이라는 극약 처방이 나오면서 한숨 돌렸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언발의 오줌 누기라는 말도 합니다. 영국의 연기금은 부채 연계 투자라고 해서 자기 돈의 4배 레버리지를 걸어서 채권 투자를 했습니다. 채권이 안정적이니까 레버리지를 크게 걸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인데 국채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질 거를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증시에서 큰 위기는 잘못된 전제로 만들어진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국채 가격은 안정적이다라는 전제가 그동안은 가능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시기도 오게 된 겁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역사적으로 빠른 속도를 내면서 채권 수익률이 급등하게 됐어요. 채권 레버리지 투자를 했으면 매매 차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장기채에 투자를 했을 겁니다. 영국의 30년 채권 수익률을 보면요, 8월 초에 2.1%였던 게 9월 말에 5.1%까지 치솟았어요. 그러면 채권 가격은 폭락했고 여기에 레버리지까지 걸었으니까 채권 가격 손실이 엄청났겠죠. 마진콜이 떴을 겁니다. 그래서 영란은행이 긴급하게 국채 매입을 해서 채권 수익률이 지금 급락한 상태다. 이는 영국뿐만 아닐 거라는 거죠. 우리는 채권을 안전자산, 주식을 공격자산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기금들이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주식을 적당히 보유하는 전략을 써요.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영하다 보면은 수익률에 압박을 받잖아요. 그래서 채권 레버리지를 거는 거죠. 채권을 좀 더 공격적으로 활용하면서 수익률 극대화 전략에 참여를 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이 레버리지를 걸면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왔을 때 문제가 생겨요. 축구에서도 이렇게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면 역습에 약해집니다. 경기 호황으로 인한 금리 인상기에는 주식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리고 채권에서 손해를 보고 반대로 경기 불황기에는 금리 인하기니까 주식에서 손해를 보고 채권에서 이익을 봐요. 그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전략이 연기금의 전략인데요. 문제는 지금이 금리 인상기인데 경기가 침체되는 시기라는 거죠. 안 맞죠? 금리 인상으로 채권도 손실 나고 주식도 손실이 나요. 연기금 자산의 밸런스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거기에 레버리지까지 걸었던 연기금은 더 크게 손실이 나는 거죠. 문제는 이게 영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LDI 투자는 미국 연기금의 주요 전략입니다. 영국이 먼저 골로 갔지만 미국도 국채금리가 급격히 상승했고 미국 연기금들도 채권 손실이 상당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국내도 국민연금, 공공기관, 보험사, 금융기관들이 부채 연기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미국의 상황도 좋지 않아요. 578조를 운영했던 미국의 최대 연기금 캘퍼스도 13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7월 21일에 나왔던 뉴스였었거든요. 2022년 상반기 글로벌 연기금 운용 수익률을 보면은 미국의 손실이 굉장히 크고 유럽도 손실이 굉장히 큰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연기금도 손실로 인해서 지급 준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이로 인해서 연기금 부실 문제가 우려된다라는 7월 기사가 있었어요. 지금은 영국이 먼저 나왔지만 미국도 상태가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죠. 미국 공적 연기금들 지급 준비율이 안 좋아요. 80%를 겨우 넘기는 수준으로 건전성이 좋지 않다라 평가를 했는데 올해 상반기 주식 채권 하락으로 인해서 전년도 85%에서 지급 준비율이 78%로 하락했다라는 뉴스가 7월달에 나왔어요. 지급 준비율이 60% 이하로 내려가면 부실 수준이 됩니다. 미국채 30년물 가격을 보면요, 6월 말 가격이 137이었는데 현재 가격이 126이에요. 6월 말보다 3개월 만에 7.7% 정도 더 하락했습니다. 미국채 가격 손실이 상당했을 거라는 거고 레버리지를 걸었을 경우에 손실률이 굉장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미국 연기금 지급 준비율이 78%였었으니까 여기서 채권 비중이 상당했을 거고 더 하락하지 않았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국채 매도세를 막기 위해 연준 위원과 정반대 의견인
금리 인상을 잠시 멈춰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월가 경제분석 베테랑인 이제 에드 야드니 리서치 대표가 CNBC와 했던 인터뷰에서 했던 의견이 이런 의견이었었습니다. 지금 연준 너무 금리 급하게 올렸다. 금리를 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잠깐 멈추고 다시 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만큼 국채 매도세가 너무 강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연기금들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 시간으로 다음 주 월요일 자정에 이제 연준 이사회 비공개 회의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다룰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며칠간 연준 위원들 발언을 들었을 때 강한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 같지만 지금의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은 금리 인상 속도에 부담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멈추게 되면은 잡히지 않는 물가 문제가 다시 올라갈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준이 딜레마에 걸려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연준이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시장의 방향키를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